안녕하세요.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 공급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 탄력성의 개념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균형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심화학습에 하려고 이제 바로 전 페이지는 안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러분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시험에서는 대략 한 개 정도 나옵니다. 한 개.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이 5분의 1 정도네요. 그래서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투자라든가 실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좀 이해하셔야 된다. 먼저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은 시험에서는 뭐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투자 이론을 공부할 때는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할 텐데, 자, 인플레이션이 뭐냐? 인플레이션. 일반적으로 인플레는요,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우리가 인플레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디플레는 뭐겠냐? 물가가 하락하는 거겠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불경기 때 아무도 물건을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이 자꾸 떨어지는 것, 그런 걸 디플레라 하죠. 그럼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플레. 여러분, 원래 5,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10,000원짜리 가지고 옛날에는 두 개를 샀는데 한 개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 쓸 게 없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다시 말해서 돈 10,000원짜리 가져가 봐야 쓸 게 없다. 그런 걸 구매력이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제 월급 생활자인데,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가면 돈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전과 똑같이 밥을 먹고 살았는데 반찬값이 비싸. 그러다 보니까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여 생활자들은 굉장히 고달픈 게 인플레예요. 반대로 자산소득자 또는 사업가들, 예컨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땅도 물건 아닙니까? 땅값 올라가니까 재산이 늘어나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액이 증대가 되겠죠. 거기다 혹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네요. 물론 완만한 인플레일 때입니다. 여러분, 디플레이션은 이제 불경기에 물가가 하락하는 거라 그랬죠. 그럴 때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면요, 반대로 돈은 좀 가치가 높겠네요, 그죠? 원래 10,000원 하던 게 3,000원으로 내려가. 그러면 옛날에 한 개 샀는데 한 세 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고용이 없어요. 고용이 없다 보니까 소득이 없죠. 소득이 없으니까 물건값이 싼 건 누구나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비를 못해요. 그래서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제 디플레이션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보고요. 인플레, 완만한 인플레, 소위 매년 3% 4% 정도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 시험에서도 두 차례 나왔죠. 영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불경기죠. 아까 불경기 때는 보통 물가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경기 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괴롭죠. 그러니까 불경기니까 돈이 없는데, 소득이 없는데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뭘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까딱 잘못하면은 쫄쫄 굶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빠지면은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투자 이론에서 조금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사실 이제 한 거죠. 아니면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안 했을 텐데,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유리하다 그랬죠. 그런데 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불리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부동산은요, 실물 자산이죠. 실물.
그러니까 인플레 때 물가가 5% 올라가면 부동산은 5%보다 더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인플레 강한 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인플레 해지, 해지. 그래서 해지라는 게 위험을 벗어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즉 내 재산이 줄어드는 위험을 벗어난다. 그래서 이런 걸 인플레 해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인플레에 강한 자산이구나 라는 것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금융에서 조금 써먹을 건데 인플레 때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면은 대출자는 불리하겠네.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차입자는 반대로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1억을 빌려 썼는데 그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로 땅 샀더니 땅값은 팍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꾸로 차입자가 유리해지죠. 그런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 위험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은행들, 대출자는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플레가 예상된다. 그러면 이자를 똑같이 3% 받으려고 그럴까요? 이자를 올리려고 그럴까요? 올리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요,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자를 올리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일반 경기 변동인데 여러분 일반 경기는 이제 부동산에서는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요거죠, 요거 유형.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자, 경제 활동이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거죠. 그런 걸 경기 변동이란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유형은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걸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 해요. 다시 말해서 이걸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순환적 경기 변동이죠. 그래서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다. 자, 이 계절적 변동은요, 이 다른 형태인데 여름에 잘 팔리는 거 있잖아요. 빈과 이런 거. 그런데 또 반대로 겨울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어요. 헛방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계절성을 타는 거죠. 자, 부동산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계절적 변동이라 한다. 무작위적 변동을 먼저 하면 이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거는 자기가 아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비주기적 변동이다. 다른 말로 불규칙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부동산이 대량 파괴가 되죠. 그럼 복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가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의도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기도 없겠죠. 뭐 전쟁을 무조건 10년에 한 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비주기적 변동이다 또는 이 무작위적 변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장기적 변동은요, 일반 경기 변동보다는 기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50년에서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그런 게 있긴 있는데 뭐 인근적인 수명 현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름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는 장기간의 추세를 관찰했다. 그래서 추세적 변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이제 외울 필요 전혀 없죠. 가장 짧게 봤던 건 키친이죠. 그래서 40개월이니까 대략 3, 4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이라고 여기 이제 일반 경기는요 가장 주로 변화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대략 8에 10년인데 그래서 줏대 순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코치나시 파동이라는 거는 대략 한 20년 정도에 한 번씩 변화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콘트라 TF는 50에서 60년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부동산 경기는요, 이 한 센이 이 건축이 왕성하게 늘었다 줄었다 다시 늘을 때까지 그걸 건축순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축순환을 봤더니 약 17에서 18년 걸리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딱 하나입니다. 숫자는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일반 경기는 대략 한 8에서 10년인데 부동산 경기는 약 2배 정도 된다. 2배. 17에서 18년 정도이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는 주기가 길다. 이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경기 변동의 개념까지 우리가 이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